과학창의 앰바사더와 함께하는 제1회 과학 토요 토크의 강연을 진행하게 될 이병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남과는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리더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꽉 차 있죠? 네. 그만큼 오늘 강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과학적인 창의 능력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 아시죠? 네. 과학으로 여는 창의 세상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요, 뭐 사회과학이다, 기초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고 또 융합적인 그런 사고를 요하는 학문입니다. 자, 오늘 이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관동의대 융합의학과의 정지훈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쪽에 계신 분은요, 월간 미술의 이건수 편집장님이신데요. 아인슈타인 닮았죠? 머리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융합 분야, 또 이쪽에 계신 이건수 편집장님은 예술 분야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강연 도중에 퀴즈를 낼 거거든요. 지금 무선 응답기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따가 강연 도중에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이 그 무선 응답기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바로바로 집계가 돼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뭐 배틀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시면서요, 절대 딴청을 피우시면 안 되고, 요즘에 왜 개콘에서 그러잖아요. 귀를 쫑긋, 말초신경은 어떻게? 아하 하고 왜 집중하라 그러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UN 미래 보고서 2025,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십시오.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이 되면 1인 기업이나 자영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직업 중에 80%가 10년 후에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퓨처 매핑 2030, 그러니까 미래 지도 2030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온라인 네트워크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2030년에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뭐 다 인지하셨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정지훈 교수님은 또 미래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커다란 자본하고 커다란 어떤 매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커져왔던 어떤 그런 기업체의 시대에서,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들이 금방금방 구성하면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일 대변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드는 거 프로듀스,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 컨슈밍 합쳐가지고, 네, 프로슈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죠, 프로슈머. 네,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래 이제 직업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지난 한 100년 동안은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군데 가면은 오랫동안 일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소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네. 개인이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거나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예. 그런 형태의 개인화된 어떤 직장관을 가지는 형태로 갈 것 한 같습니다. 7-8개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속에 어떤 잘 적응이 되는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뭐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도 좋고요. 인재상이 될 것인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건수 편집장님. 네, 지금 뭐 직업 얘기도 나왔는데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 판사, 검사, 뭐 사자 돌림 흔히. 근데 요새 이게, 많이 좀 기울고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돼서 네.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만 해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인재가 아닙니다. 그 인기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이 복싱 선수나 레슬링 선수 같이 예.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현명하고 그다음에 마음도 따뜻하고 네. 또 예술적인 창의력도 있고 네. 이런 사람이 인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상을 다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쿠베르땡이라는 사람이 왜 근대 올림픽 그 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하고 정신하고 똑같은 가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자, 무선 응답기 갖고 계신가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나 창의 융합적인 사람일까? 1번, 2번, 3번 눌러주세요. 1번, 나는 매우 창의 융합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1번 누르시고요. 나는 창의 융합적이지 않다.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런데 뭐 창의 융합적이에요. 어느 정도? 2번입니다. 자, 누르셨죠? 예. 자, 누르셨습니다. 아직도 못 누르신 분 안 계시죠? 자, 집계해 주십시오. 네, 집계 중이라고 뜨지요. 내가 누른 번호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집계 완료 결과 오른쪽에 먼저 네, 예, 정 교수님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 네, 보여주시죠. 네. 네, 2번이 50%였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예, 50%였고 예. 네. 창의적이다 37%. 근데 역시 오신 분들은 그러네요. 예. 퍼센트가 높은데. 그래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초등학생부터 쭉 있으니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창의융합적일까에 그냥 어느 정도만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 강연을 들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려면은 갖춰야 되려면은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자, 문제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저는요,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은 1번. 풍부한 감성이 있어야 돼요. 2번, 3번은 과학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짜자잔. 네, 누르셨어요, 벌써. 집계 중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완료가 됐습니다. 오, 네, 아주 다들 뭐 똑똑하죠? 네. 예, 3번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그러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교수님, 네. 우리가 그 과학적이면서 융합, 창의적인 그런 인물 누구를 꼽을 수가 있죠? 제가 그 두 사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첫 번째 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마 너무 자주 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과의 교차점에 있는 회사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보통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에다가 인문학을 더한 아주 멋진 제품을 만든 융합적 인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인물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요즘 이제 뭐 나는 대세다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는 예, 얼마 전에 결혼했죠. 예,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인데요. 마크 주커버그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간들의 네트워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IT 기술을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걸로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예. 이 친구 역시 기술과 사회를 융합시키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요 방송 계통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한 35년 방송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물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 보면은요 과학적인 사람인데도 상당히 예술적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요. 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보면은 정지훈 교수님도 의사시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공학자이시고 IT 전문가이시고 사회과학자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밟아오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임상의사가 된다는 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것도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과학하고 사회과학 이런 게 다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썩히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엮어 나가면 네. 언젠가 뭐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불확실하지만 예. 그 길을 가는 것이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지금의 어떤 자리에 좀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지훈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융합의학을 하시니까 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암센터, 암을 치료하는 것 하면은 그냥 그 과학적으로 암이란 질병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병원이란 곳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간에서 어떤 빛과 어떤 디자인과 어떤 IT 기술이 접목됐을 때 그 공간이 치유의 공간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예. 새로운 IT가 됐던 디자인이 됐던 또는 뭐 과학 기술이 됐던 이런 걸 엮어내서 네. 의학 자체의 본연의 어떤 걸 찾아내는 것 예. 이런 것이 융합의학이고 다른 네. 분야에도 이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학문이라는 것이 요즘에 통섭을 이야기하고요. 산업은 또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융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이 됩니다. 또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융합적인 사고의 동력이 되거든요. 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이건수 편집장께서도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면서 미학, 철학, 영화 연출까지도 하셨거든요. 우리 이건수 편집장이 보시는 융합이란 어떤 겁니까? 네, 예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융합입니다. 네. 그걸 이제 예술에서 미술에서는 컴포지션이라 그러거든요. 네. 구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작곡가를 컴포저라 그러죠. 그 뭡니까? 음악은 뭡니까? 음들을 엮어서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아름다운 걸 내는 거죠. 네. 또 문학은 뭡니까? 말들을 아름답게 또 구성해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게 컴포지션 장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술은 또 색깔이나 형태를 잘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예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컴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편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좀 뭐 만들어 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도 않아서 모르는 영화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집자입니다. 예. 찍어 놓고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마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이 편집 공학이란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요. 그건 네.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물을 얼마 넣고 언제 스프를 넣고 언제 시간을 어떻게 불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것은 시간을 편집하는 겁니다. 네. 또 야구 감독님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부터 순서를 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여태 공부를 하는 게 자꾸 그 요소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편집할 수 있는 편집술, 네. 편집의 아트 이걸 좀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융합이라는 것은 예술 쪽에서는 편집이다. 예술 쪽에 좀 뭔가 창의적인 쪽하고 많이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대표적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제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화가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빈치는 화가이기보다는 과학자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 다빈치가 살고 있을 때는 르네상스 시대가
예술하고 철학하고 과학이 하나가 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자기의 생각을 어떤 땐 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걸 발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정지훈 교수님한테 뭐 하나 더 좀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지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조건 네, 어떤 네.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가문 이름이거든요. 예, 유명한 메디치 가문 예, 있죠. 네. 이 가문이 그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포럼들을 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 작업을 후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가 탄생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융합에 있어 제일 중요한 메디치 효과 아.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메디치 효과는 정의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결합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네. 뭐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융합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엮어내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융합의 가치라는 건 저는 항상 목걸이를 갖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목걸이요? 예, 네. 결국에는 목걸이라는 가치가 나오려면은 목걸이에 구슬 목걸이를 보면 구슬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구슬을 네. 꿰는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구슬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그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면 실을 꿰는 건 조금 다른 자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실 꿰는 능력이 자기가 좀 뛰어나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